안녕하세요. 주식군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이제 일요일이고요. 오늘은 2월 8일 일요일입니다. 자, 주말 동안에 미국장이 상당히 강한 상승을 좀 보였고요.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하락을 모두 회복을 하는 이렇게 강력한 아랫꼬리를 만드는 이런 종가 마감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연이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좀 걱정을 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도요. 자, 내일부터 다시 반도체가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또 주말 동안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소식들 모두 업데이트를 좀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우리 구독자님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 삼성을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분봉을 먼저 잠깐 볼게요. 자, 여기 하한가 갔던 거는 이거는 무시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거는 없는 일입니다. 자, 시장에서 최저점이 마이너스 5%였고요. 종가는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죠. 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도체 소부장들도 그렇고 비슷한 그 패턴의 흐름이 좀 나타났는데 하이닉스도 종가가 최고가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보이시죠?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마감을 하는, 자, 그러면 강력한 매수세가 동반이 좀 됐었고요. 무엇보다 미국장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요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의 시장을 잠깐 같이 좀 볼 텐데, 자, 여기서 반도체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무려 7.8% 급등, 브로드컴 7%,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 AMD 8%, 인텔도 그렇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체적으로 5% 정도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여기 고점 있죠? 고점에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왜 그렇게 강력한 상승이 나왔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자, 먼저 금요일에 우리가 선 반영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바닥을 찍고 나서 요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종가 마감을 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수급을 좀 보시면 외국인들이 팔긴 팔았는데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았습니다. 자, 물론 개인들이 열심히 방어를 했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만 매도가 줄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다시 기관이 특히 연기금도 다시 매수에 들어오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저점에서 매수한 건 왜 개인하고 이제 기관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미국장을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반도체 업종들이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인공지능 기업의 의심과 우려감들이 있었습니다. 그쵸? 너네가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하는데 과연 너희가 수익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느냐, 이런 걱정들이 좀 있으면서 가이던스나 전망치가 하향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한번 결국에는 인공지능과 반도체다, 이런 흐름이 다시 한번 미국 시장에 강한 상승이 좀 나타났는데요. 인공지능 기업이 설비 투자 멈추지 않는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AI 투자 멈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면서 다시 한번 서버용 D램, 뭐 HBM, 뭐 엔비디아의 블랙엘 같은 제품의 수요가 다시 한번 폭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고용 지표가 있는데 고용 지표가 이제 적절하게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경기는 좋은데 물가가 잡히고 있다. 자, 이런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타났고요. 반도체 업황 역시 꺾인 게 아니라 주말 사이에 다시 한번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사실 되게 길게 봐야 되거든요. 인공지능의 투자는 1년, 2년에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 아직도 초입이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낸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또 주말 동안 되게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D램에서 이례적으로 사후 정산제라는 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후 정산제가 뭐냐면, 자, 요거 먼저 잠깐 보면서, 자, 여기 D램 사후 정산제 전격 도입이라고 됐어요. 계약가가 2배로 뛰어도 추가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자, 기사 위에다, 여기다 그냥 할게요. 자, D램 업체가 슈퍼 갑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원래는 반도체는요, 가격을 정하고 결정을 하고 공급을 해요. 그래서 HBM 5세대는 뭐 300달러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가격은 나중에 정해. 일단 갖고 와.
일단 가지고 오고 물량이 너무나도 급해서 특히 이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그런 기업들 빅테크들 마찬가지로 가격은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일단 물량을 줘라. 이렇게 애원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마트에서 이제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사요. 근데 뭐 우리가 열풍 뭐 지금은 뭐 두쫑쿠 같은 거 많이 좀 드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가격이 없어요. 근데 그냥 막 카트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산할 때 달라는 대로 주겠다. 이런 이제 상황이라는 거 말이죠. 자, 그럼 가격표를 보지 않고 물건을 파는 되게 유리한 갑의 위치까지 이제 올라가 있고요. 이게 바로 실적이 엄청나게 폭발할 수 있는 특히 1분기부터 26년도 1Q부터 실적 성장이 강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폭발의 전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루빈 이야기도 있고요. 특히 지금 이제 블랙웰이 엄청나게 판매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팔리겠죠? 그럼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메모리 일단 갖고 와. 자, 이런 상황이 된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HBM은 3파전이란 말이에요. 누구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인데 정말 안타깝게도 고맙게도 마이크론이 이 루빈에 들어가는 6세대 HBM 퀄테스트 통과가 되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외신 보도, 루머들이 돌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6세대를 공급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누가 할 수 있죠? 삼성밖에 없어요. 하이닉스 얘는 이미 계약 끝. 그냥 50% 60% 엔비디아에 이제 보내게 되는 거고 제가 주말에 금요일에 삼성전자가 HBM 6세대에서 28% 정도 전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마이크론이 그럼 나머지가 될 거 아니에요. 대충 계산해도 얘가 30%고 아니 60%고 삼성이 30%면 합치면 90%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마이크론이 해야 되는데 마이크론이 지금 퀄테스트 통과를 못했다는 외신 보도 혹은 루머들이 돌고 있으니까요. HBM의 공급 부족은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하이닉스 이미 솔드 아웃입니다. 품절이에요. 그럼 남은 대안은 어디다? 삼성전자밖에 없다. 삼성은 캐파가 상당히 커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퀄테스트나 수율이 문제가 됐던 거지 생산 능력 자체는 탑입니다. 탑. 생산 능력은 탑인데 퀄테스트를 통과를 못해서 많이 공급을 못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6세대는 우리가 11기가 bps 거래처 혹은 공급사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을 충분히 시켰고요. 여기서 마이크론마저 이탈이 되게 되면은 남은 물량은 삼성이. 그래서 어쩌면 삼성전자가 30% 이상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마이크론이 삼성을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거고요. 젠슨 왕이 얼마 전에 이 대만의 TSMC 찾아갔죠. 그래서 이제 만찬을 즐기면서 우리 거 먼저 만들어줘라고 됐는데 TSMC를 설득을 했어요. 근데 HBM이 없으면 이거 루빈 완성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하이닉스랑 더 많은 삼성전자의 물량이 들어갈 수밖에는 없다. 이해되셨죠? 자, 삼성전자의 점유율 확대가 기다리는 혹은 뭐 강제적으로 시장에서 그렇게 만드는 이런 이제 상황이 온 거고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업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됐다. 즉, 악재 해소가 됐다. 그 악재는 뭐였죠? 실적 가이던스가 떨어지니까 투자를 멈출 것이다라는 악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인공지능 기업이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반도체 업종들이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되니까 다시 한번 인공지능 기업과 반도체의 강한 상승이 나왔다. 투자를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 더 많은 블랙웰이 필요할 것이고 루빈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HBM도 더 많이 필요가 할 텐데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의 이탈로 인해서 찐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월요일은 우리 갭상승 출발을 하겠죠. 지금 16만 1,000원에 금요일 종가 마감을 했는데 이제 17만 원도 금방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 보여준 종목들의 차트를 좀 보시면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올랐고 팔란티어나 오라클도 올랐습니다만 자, 필라델피아가 역사적인 신고가 근처까지 왔고요. 엔비디아도 같이 좀 볼까요? 마이크론하고 이거 말고 저거로 보는 게 편하겠네요. 이거로 그냥 볼게요. 자, 엔비디아도 다시 박스권 위쪽으로 올라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자, 얘도 정고점 근처거든요. 450달러인데 지금 400달러까지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10% 초반만 올라오면은 다시 한번 고점을 뚫어낼 수가 있는데, 근데 마이크론은 좀 다를 거예요. 왜냐면 6세대가 퀄테스트 통과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마치 삼성이 작년에 88,000원에서 5만 원까지 빠졌던 이유 아시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려갔던 이유가 HBM 퀄테스트 통과 실패잖아요. 근데 지금 마이크론이 이런 길을 걸을 수도 있겠다. 정말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는 이렇게 승승장구할 입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월요일에 갭 상승이 출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홀딩입니다. 내릴 때도 홀딩, 오를 때도 홀딩. 자, 댓글로 응원 좀 많이 해주시고요. 17만 원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그 이상 갈 수 있으니까 지금 1분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죠? 1분기 2월부터 HBM 6세대 대량 생산을 하고 시장 점유율 30% 회복을 하잖아요. 주가는 날라갑니다.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셔서 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앞으로 뭐 꾸준한 내용들 업데이트 해드릴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이제 구정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면 구정 연휴가 생기거든요. 토, 일, 월, 화, 수까지. 자, 이 연휴를 앞두고 보수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미리 염두를 좀 해두시고, 지금 인도 지역에서 이제 니파 바이러스까지 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환호에 혹은 광기에 우리가 휩싸여서 막 풀 매수를 때리거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상승을 즐기시면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내일 장 열리고 나서 또 피드백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또 많이 봐주시고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주말 남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